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기투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24년 동안에 약 1,800여 건의 부동산 건설 재건축 재개발 소송을 직접 수행한 경험으로 오늘은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변호사한테 의뢰를 했던 분도 이 과정을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이 소송은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는 먼저 소장 심사를 해요. 해가지고 인지대를 제대로 냈는지, 송간조를 납부를 냈는지, 만약에 납부가 부족하면 내라고 보정명령이라는 것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납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피고한테 소장 부분을 송달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 부분을 송달하면서 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변서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일이 지나도록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안 내면 대개의 경우에 일단 판결 선고기일을 법원이 일정적으로 정해버려요. 왜냐하면 답변할 거 좀 해라 그러는데 안 하니까 인정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재판 끝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그 기일을 놓쳤다. 아니면 변호사한테 했더니만 변호사가 좀 준비하느라고 늦었다. 그렇게 할 경우는 판결 선고 날짜 전날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판결 선고 기일이 취소가 되고 변론 절차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답변 기일이 30일이라 그래 30일 안 되면 어떻게 밤잠 못 주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행공고 명령을 가끔 발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금전 청구 소송의 경우는 그냥 일단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장이 나오면 그 이행공고 명령을 보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거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행공고 명령이 가끔 날라오는데 이거 받으면 반드시 물어보셔가지고 14일 이내에 그냥 포기하시려면 포기하시고 안 그러면 반박하실 것 같으시면 반드시 이의제기 신청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처음에 피고가 제출하는 거를 답변서라고 해요. 예, 답변서. 처음부터 준비서면 형식에도 법원은 알아차립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관행이 답변서라 그래가지고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십시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제출하는 서면 원고가 소장, 피고가 답변서 그 이후에는 그냥 준비서면이라고 칭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답변서를 계속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준비서면이라고 명칭을 고쳐가 내면 일반적인 재판관에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제 원고한테 보내죠. 자, 당신이 제기한 이런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이렇게 반박이 왔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내주니까 당신이 반박할 거 있으면 또 반박해라. 라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서면으로 서로 공방을 하게 됩니다. 준비서면. 이거는 순서가 없어요. 피고가 답변서 내고 할 말이 또 있으면 또 준비서면을 내든 아니면 원고가 그 준비서면 한 번 내고 거기에 대해서 피고가 반응 안 하는데 또 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장과 증거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상대방이 반박하는 것이 꼭 재판의 승소 요건하고 부합되는 건 아니에요. 재판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해야 되고 재판에서 피고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자꾸 상대방이 한 데 말꼬리만 잡으면서 반박을 하다 보면 정작 주장 입증의 대상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이렇게 막 의뢰인들 말 듣고 거기에만 하다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계없이 내가 뭘 입증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따로 나홀로 소송편에다가 각 유형별로 이거 증명해야 돼, 이거 증명해야 돼 이제 올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차분히 해가지고 상대방 말에 휘둘리지 말고 이걸 증명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치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법정에 나와서 그동안에 서면으로 내고 증언했던 거를 법정에서 진술합니다라고 해요. 보통 재판장이 진행합니다. 원고 몇월 며칠자 소장 진술하고 준비서면 진술하고 피고 답변서 진술하고 뭐 재판장이 혼자서 진행을 해요. 그런데 TV에서 보시면 서면에 적혀 있는 얘기를 막 하니까 재판이 저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TV에서는 보여주기 위한 거고 재판정에서 하는 것은 그 많은 내용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매달 며칠자, 소장, 준비서면, 지출, 메토드 제출 이걸로서 다 발언을 한글로 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변론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 진술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라고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장이 그럼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원고가 뭐 아직 미비하니까 좀 더 내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구하면 보통 한두 기일은 더 속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변론기일이 1차, 2차, 3차가 되고 그 과정에서 누구한테 강공수해야 되겠다. 만약에 감정이 필요한데 감정사가 했다. 그럼 감정한테 사실조회해야 되겠다. 이러면 신청을 하는데 꼭 법정에 가서 신청하실 것이 아니고 법정 가기 전에 미리 사실조회 신청서를 냅니다. 그리고 정인신청도 미리 정인신청서 같은 걸 내가지고 재판정은 법정에서는 재판장이 판단해가지고 사실조회 이미 채택해서 보냈을 수도 있고 정인신청도 법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제출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돼가지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이제 판결을 선고하는 거죠. 그런데 재판장이 판결문이 한 서너 장짜리 있으면 다 읽는 것이 아니고 주문만 낭독합니다. 원고 승소, 원고 청구 기각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서 판결문은 곧바로 날아가니까 그 사유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판결문을 접수받은 다음에 송달받은 다음에 14일 이내에 항소를 하셔야 됩니다.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걸 항소라 그래요. 이 기일을 놓치면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패소한 부분이 있으면 패소한 사람이 이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이때도 항소장에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소심 올라갔다. 항소심 변론기일은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항소심은 1심과 다르게 좀 짧게 해요. 새로운 주장이 없으면 첫 기일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2~3회에 걸쳐가지고 진행 종결될 수도 있는데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항소부의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첫 기일 잡히는 경우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첫 번째 변론기일인데 두 번째 간격이 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2달 만에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만 참고하시면 되되 대신 항소심은 오래 하지 않는다. 나중에 이거 해보고 나중에 또 하겠다. 이렇게 하셔가는 잘못하면 종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소심 판결문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이관이 되면 대법원에서 상고유서 제출 통지가 와요. 그래가지고 통상적으로 한 20일 이내에 내라고 오는데 이거 놓치면 끝나버립니다. 1심에서 2심 갈 적에는 속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실심이라 그래가지고 같은 재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법원은 법률만 판단하는 겁니다.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일 이내에 반드시 이건 상고유서 제출해야 돼요. 항소유서는 20일 이내에 뭐 이렇게 제출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고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니까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항소심하거나 1심과 다르게 법정에서 나와서 하는 것 없이 대부분 서면으로 진정하고 판결 선고기일만 지정하든지 아니면 심리불속행 기각이라 그래가지고 심리할 필요가 없이 아니면 심리해봤자 같은 결론일 것 같을 때 그냥 서면으로 심리불속행 기각 이래가지고 대법원에서 결정문이 판결문이 날라옵니다. 그것만 유념해 두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길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했었는데 이걸 한번 다시 들으시면서 보시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앞으로 게재할 라울러 소송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쭉 올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119 co.kr에 오시면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